드라이버 비거리 180m를 넘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립이나 스윙이 아니라 의외로 평소에 잘 신경 쓰지 않는 발 위치일 수 있습니다. 비거리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스윙 때 몸이 충분히 회전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다운스윙에서 오른쪽 어깨가 먼저 덤비면서 클럽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주면 몸에 회전할 공간이 생기고 클럽도 몸 안쪽에서 내려오기 훨씬 편해집니다. 지금부터 오른발을 얼마나 어떻게 빼야 클럽이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숨어있던 비거리를 끌어낼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리를 늘리기 위해 더 세게 휘두르면 볼은 높게 뜨고 오른쪽으로 휘고 오히려 비거리는 더 줄어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을 볼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양발을 무조건 일자로 맞추는 데만 집중하거나 오른발이 왼발보다 앞으로 나와 있다면 백스윙 때 오른쪽 골반의 움직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오른쪽 골반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몸통도 충분히 회전하지 못하고 결국 팔로만 클럽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백스윙이 짧고 답답해지니 다운스윙에선 급하게 힘을 쓰게 되고 이때 오른쪽 어깨가 볼 쪽으로 먼저 덤비게 됩니다. 그러면 클럽은 몸 안쪽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아웃인 궤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을 옆으로 깎아치면 스윙은 굉장히 빠른 것처럼 느껴져도 힘이 목표 방향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볼에는 불필요한 회전이 많이 걸리고 슬라이스가 발생하면서 비거리까지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가장 간단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는 것입니다. 오른발을 뒤로 빼면 양발의 선이 약간 닫히는 클로즈 스탠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자세에서는 오른쪽 골반이 뒤로 움직일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백스윙 때 몸통을 회전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다운스윙에서도 클럽이 바깥쪽에서 급하게 덮여 들어오기보다 몸 안쪽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빼는 목적은 억지로 드로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몸에 막혀있던 클럽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윙 도중 세고 있던 힘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윙 스피드는 충분하지만 슬라이스와 미스샷 때문에 거리를 잃고 있었던 분들은 발 위치만 조금만 바꿔도 볼이 덜 휘고 정타가 되면서 비거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발을 얼마나 뒤로 빼야 할까요? 평소처럼 드라이버 어드레스를 한 뒤 왼발은 그대로 두고 오른발만 뒤로 신발 반 개 정도만 빼보세요. 처음부터 오른발을 신발 한 개 이상 크게 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빼면 발뿐만 아니라 골반과 어깨가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볼이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밀리거나 반대쪽으로 심한 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신발 반 개 정도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발의 선은 약간 닫아주더라도 클럽 페이스는 목표 방향을 그대로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어깨와 클럽 페이스까지 모두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른발만 살짝 뒤로 빼주고 가슴과 클럽 페이스는 최대한 목표 방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볼을 쳐보겠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풀스윙을 하기보다는 스윙 크기를 차츰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뺀 상태에서 클럽을 허리 높이까지만 올렸다가 반대쪽 허리 높이까지만 보내는 작은 하프 스윙으로 시작합니다. 힘은 평소에 절반 정도만 사용하세요.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비거리가 아닙니다. 기존의 볼이 오른쪽으로 덜 휘는지 그리고 클럽 페이스 중앙에 더 자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크게 휘던 슬라이스가 약한 페이드로 바뀌었다면 좋은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볼이 완전히 똑바로 날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휘어지지 않는 폭을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프 스윙에서 방향이 좋아졌다면 그 다음에는 스윙 크기를 70%까지 늘려봅니다. 70% 스윙에서도 정타가 나오고 슬라이스가 줄어든다면 그때 천천히 풀 스윙으로 넘어가세요. 연습장에서 세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변화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볼은 평소 발 위치로 칩니다. 두 번째 볼은 오른쪽 발을 신발 반 개 정도만 뒤로 빼고 하프 스윙으로 칩니다. 세 번째 볼은 같은 발 위치에서 70% 스윙으로 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볼 출발 방향과 휘어지는 정도 그리고 맞는 소리를 비교해보세요. 오른쪽 발을 뺐을 때 볼이 덜 휘고 맞는 소리가 더 묵직해진다면 힘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클럽이 들어오는 길에 힘을 잃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방법은 특히 드라이버를 세게 휘두르는데도 거리가 170에서 180에 머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스윙 때 몸이 잘 돌아가지 않는 분들, 다운스윙에서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분들, 볼이 왼쪽으로 출발한 뒤 오른쪽으로 크게 있는 분들, 드라이버만 잡으면 유난히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도 한번
시험해볼만 합니다. 다만 모든 골퍼에게 오른발을 뒤로 빼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이미 볼이 오른쪽으로 출발한 뒤 왼쪽으로 심하게 감기거나 평소에 훅이 많이 발생하는 분들은 오른발을 더 뒤로 빼면 문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뺀 뒤에도 볼이 계속 오른쪽으로 출발한다면 어깨까지 너무 많이 다쳤거나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가 열려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볼이 왼쪽으로 심하게 감긴다면 오른발을 지나치게 많이 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오른발을 조금씩 앞으로 가져오면 자신에게 맞는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른발을 무조건 많이 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하게 회전하면서도 볼이 덜 휘는 지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발 위치 하나만 바꾼다고 비거리가 무조건 250m까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발 위치뿐만 아니라 드라이버의 템포와 리듬, 쉽게 말하면 스윙 타이밍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타이밍까지 제대로 맞아야 힘을 과하게 쓰지 않고도 가볍고 편하게 멀리 보내는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템포와 리듬이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두 가지의 차이와 드라이버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원래 스피드는 충분하지만 몸의 회전 부족과 슬라이스 때문에 거리를 잃고 있었다면 발 위치를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손실되던 비거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70m에서 190m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200m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세게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힘을 볼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드라이버 비거리 나오지 않는다고 팔과 손목에 힘을 더 주기 전에 오른발의 위치부터 확인해보세요. 왼발은 그대로 두고 오른발만 신발 반개 정도 뒤로 빼줍니다. 클럽 페이스와 가슴은 최대한 목표 방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50% 정도의 하프 스윙으로 시작해 볼이 덜 휘는지 확인 뒤 70% 스윙과 풀스윙으로 천천히 크기를 늘려주세요. 드라이버 비거리 180 넘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힘이 아니라 몸이 충분히 회전하고 클럽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연습장에 가신다면 스윙 전체를 바꾸기 전에 오른발 위치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같은 힘으로 휘둘러도 볼이 훨씬 강하고 멀리 날아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에 드라이버 타이밍과 리듬 맞추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을 띄워두겠습니다. 오른발 위치와 함께 타이밍까지 맞춰준다면 더욱 편하고 안정적인 드라이버 스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꼭 확인해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내 몸에 하나씩 익혀 더욱 즐거운 골프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팁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